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각국 선수단들이 모두 입국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도 시설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국제대회를 치를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구 강국 중국 선수들을 비롯한 세계 탁구 대표 선수들이 김해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전지 부산에 도착한 각국 선수단들을 대회 조직위원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환하게 맞이합니다. 대회 신분증 발급부터 버스 탑승까지 세심하게 선수들을 안내합니다. 대회를 하루 앞두고 세계 40개국 2천여 명의 선수들의 입국이 마무리됐습니다. 선수분들이 안전하게 이제 본인의 기량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숙소나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것을 잘 도와서 선수들이 경기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5만 명가량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스코 경기장은 물론 선수들의 숙소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제탁구연맹 회원국은 전 세계 226개국, 이 가운데 출전권을 획득한 40개국 정상급 선수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긴장도를 유지한 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많은 관계자들, 전 세계에 오신 분들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신유빈 선수를 비롯해 남녀 각각 5명씩 10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달을 노립니다. 대회 첫날인 내일 남자팀이 폴란드와 여자팀은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첫 발을 뗍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2.7g의 작은 공을 놓고 펼쳐지는 명승부에 전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가 오늘로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생존 학생들은 졸업 후에 학교를 떠났지만 그 당시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질 않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모식이 열려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체육관 건물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들뜬 마음으로 신입생 환영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 갑작스런 참사에 10명이 목숨을 잃고 214명이 다쳤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학생들을 지원하려 행사에 참석한 교직원은 어린 학생을 구하지 못한 미안함을 여전히 털어내지 못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좀 커가지고 요즘에는 한 번씩 지나가고 여기 들려보기는 하는데 정말 한 2, 3년 동안은 이 공원 자체를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참사 이후 매년 진행된 추모식. 10년째를 맞아 어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의사자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즐겁게 누볐어야 할 학교에서 유족들은 내 아들, 딸들을 불러보지만 올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늦어 잊어본 적이 없구나. 사랑하는 우리 딸아, 더더욱 건강하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꿈에서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 본 적 없는 후배들도 먼저 떠난 선배들의 넋을 기리며 추모에 함께했습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그날의 기억을 희석하기에는 저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은 짧기만 한 나날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과 슬픔은 여전합니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 희생자들을 기리는 만큼 우리 사회가 과연 지난 10년간 마우나 참사의 교훈을 살리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이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민간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혜슬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부실 공사 정황이 확인되면서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위조한 서류로 건축 허가를 받은 데다 설계와 다른 값싼 부실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구축이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인허가시 설계도를 검토하고 건축공사장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건축법이 개정돼 부산시뿐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노후건축물 비율 등을 기준으로 부산의 14개 구군도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KBS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설치 대상이 아닌 중구와 영도구를 제외한 14개 구군 중 센터가 설치된 곳은 해운대, 수영, 동구, 기장군 등 4곳뿐입니다. 최소 팀을 만들려면 필요한 인력이 공무원은 최소 2명은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전국에 1,000명 정도인데 임금이 턱없이 낮아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부산시도 9차례 채용 공고 끝 겨우 올해 전문 인력을 구했지만 팀원 5명이 부산시 건축물 30만 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전문 인력에 대한 임금이든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는 올해 7월까지 센터 설립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설립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부산의 구청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차량 9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웅조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 앞부분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앞 범퍼가 뜯기거나 찢어지는가 하면 내부 엔진까지 그대로 드러난 차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구청 주차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차가 와 가지고 여기 치고 다다다닥 치고 여기서 돌아본 거예요. 굉음을 내며 돌진한 차량은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 9대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가해 차량은 구청 건물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장에 있던 5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건 50대 여성.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복용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하고 좀 확인해 봐야죠. 그 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사람 말따나 진짜 갑자기 확 이렇게 가는지 그걸 일단은 확인해 보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부산 강서구의 한 상가 1층 식당으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게 외벽과 유리문이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부산시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연간 최대 100억 원의 지원금과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적용하고 또 부산의 새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공교육 강화입니다. 최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부산형 늘봉 구축과 초중고 학력 강화,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 그래서 그 출발은 교육이다. 오히려 부산에 남고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 1학년부터 3학년 늘봄 전면 시행,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확대와 함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합니다.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은 영어 말하기 교육을, 초등 3학년부터 6학년은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고 중학생은 최대 10,000명까지 계절학기를 통해 방학 공백을 메웁니다. 또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특성화고에서 2년 배운 뒤 전문대에서 학사를 취득하는 2+2 교육과정도 운영합니다. 올해 첫 신입생을 받은 부산 항공고를 비롯해 항만물류고와 원자력고, 해군 부사관고, K팍고 등으로 특성화고 체제도 개편합니다. 특효는 2030년까지 강서구와 사구, 해운대구, 부산 진구에 특수학교 한 곳씩을 새로 짓고 특수학급도 120학급 늘립니다. 다문화 학생은 한국어 능력을 평가해 단계별로 학습을 지원하고 다문화 학교도 한 곳 문을 엽니다.
총 사업비가 확장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배분 계획이 조금 조정될 예정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5년간 특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1차 시범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 중요 현안의 토대가 될 각종 법안이 줄지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남은 석 달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정치권의 협조가 시급합니다. 노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나 상하이처럼 부산을 세계 중추도시로 키우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각종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특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부산 대개조가 가능한 만큼 시민사회단체도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정파를 떠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은 발등에 불과 같은 국가적 위기 경보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실개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달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특별법은 폐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 포화가 임박한 고리 원전, 중간 저장 시설 또는 영구 처분 시설이 시급하지만 설립 근거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폐기되면 사용 후 핵연료는 계속 임시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 방패물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석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부산의 미래가 걸린 주요 3대 법안이 국회에서 벼랑 끝 폐기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3차 공천심사 결과 부산에서는 사갑 현역인 최인호 의원과 연제구 이성문 후보가 단수 공천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사흘에 NC소프트 임원 출신의 영입인재 2호 이재성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현재까지 부산 지역구 18곳 중 10곳의 후보를 정했고 금정구 한 곳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인 김태호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경남 양산을에는 김두관 의원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4월 총선 중영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하고 있고 중영도구에 등록한 후보들도 자격을 갖춰 내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부산방송총국의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청사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들은 편성 제작국 대담 프로그램인 대담한 사람들과 보도국 뉴스7 대담한 K에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출연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후와 환경 문제, 중대재해법 확대, 영어하기 편한 도시 등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작과 보도 등을 당부했습니다.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오늘 오전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제8대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정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부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교부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연제구가 생활 폐기물 업체에 청소 용역비 일부를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연제구의 원가 계산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타 경비 항목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고 산정돼 연제구가 2억 3천만 원을 업체에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제구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관련한 KBS 보도 이후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부산 지역 내 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지침을 구축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연간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르면 오는 4월 지원단 운영을 맡을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개최한 민생 토론회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오늘 대통령이 약속한 지원책은 여당에게 유리한 선실